지금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떨어진 석탄을 줍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일주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고 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을까요? 유족과 시민사회 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은 광화문 집회도 준비 중입니다.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김용균 노동자 지금 추모 기간이죠. 내일 오후 5시에 광화문에서 일주기 추모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의미를 담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내일 원래 12월 10일이 사망일인데요. 네네. 이제 주말을 맞아서 그 일주기 이제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됐고요. 네. 5시에 결의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행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추모 고 김용균 일주기 추모위원회에서 네. 그 촛불 행진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기를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회가 김용균 사망 이후에 네.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노동 안전 문제가 그렇게 네. 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네. 정부가 약속했던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크게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12월 2일부터 일주기 기념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12월 3일 날 휴지 조각이 된 조사 보고서 토론회를 사회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은 조사위원회 이행을 촉구하는 조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네.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현장에서의 변하지 않는 네. 작업 환경에 대한 정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예. 네. 그 발전소 현장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를 보니까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자, 이런 네. 펼침막이 걸쳐 있어서 지금 네. 하청 노동자들의 그 요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가가 느껴져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정부도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도 만들고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네.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강화하겠다 이거였는데 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1년 동안. 위험의 외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는 고용 구조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 즉 원하층 구조를 만들었을 때 네. 이것이 책임과 권한의 분리로 인해서 위험이 엄청나게 정폭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산재 사고나 사망 사고의 95%가 네.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안전보건 체계를 조금 시정한다고 해가지고 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떤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 사용자와 네.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그 지시관계, 고용 구조가 일치해야만 네. 이러한 위험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정부나 발전회사에서 사실상은 그 거부하고 있는 형태이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은 보면 뭐 그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자회사로의 전환도 큰 협력업체의 고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이 위험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네. 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주장은 외주화 민영화를 지향하고 네. 직접 고용 정규직화 이런 고용 네. 구조를 만들라 하는 그런 요구죠. 예, 그렇죠. 그 네. 지시 계통이 매우 단일한 지시 계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네. 또 어떤 설비나 그 안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용자와 네.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자의 고용 구조가 단일화될 때, 결국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그렇군요. 현재 우리의 그 조사 결과였습니다. 예. 자,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 네네. 1위국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특히 이 사망 사고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네. 지금 상황입니까? 실태. 예, 그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실제로 다른 이제 뭐 건설업이나 다른 이제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90%, 95%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네. 산재나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 이제 태안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네. 그 10년 동안의 산재 사망을 분석한 결과 95%가 네.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일어났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건 단순히 그 업무가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집중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실제로 이 그 시설에 대한 또는 안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 회사와 그다음에 이제 업무가 하청 회사로 갔을 때 하청 업체는 시설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책임과 권한 사이에 그 공백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TV 보도를 보니까 서부발전 그 회사 현장에 약속을 지켜라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당시에 어떤 약속을 했던 것입니까? 뭐 처음에 이제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도 네. 조사 결과 개선안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 당정 합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 진상규명위를 만들어져서 그 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네. 이제 실제 이게 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휠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국무총리 기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위촉식 하는 때 국무총리께서도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예. 그 조사 결과 또 제안 가운데는 뭐 2인 1조를 보장한다든가 위험 작업에는 하청을 주지 않겠다든가 이런 안들이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12월 5일 날 이제 그 국무조정실하고 관계부처를 우리 일부 이제 조사위원들과 시민대책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아직도요? 네네. 네. 내년에 뭐 3월 가서야 이런 이제 많은 그 마련한다는 안이 많았고, 네. 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에 관련된 문제, 고용 구조라든가 또는 전력 산업의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권고안하고 전혀 다른 이행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지금 그 내부 검토를 내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네.
자,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올해만 봐도 현대제철소 당진 공장에서 똑같은 컨베이어 네. 벨트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고요. 자, 이런 사망 사고, 산업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거, 이걸 지금 네. 왜 막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산업 우리가 안전과 네. 이윤 사이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우리 사회가 생명과 사람을 더 존중할 거냐, 아, 아니면 기업의 이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의 싸움인데요. 네. 안전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안전설비를 할 때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부구조, 네. 특히 사업주의 그 책임을 네. 강화해야 됩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가 났을 때 최고 결정권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제 제도로 가지 않으면 네. 이 안전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태안발전소 그 현장을 보니까 아직도 네. 달랑 마스크 하나를 주고 다시 그 위험한 외주 현장 속으로 뛰어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고 네. 이후에 1년 동안 네. 변호사님이 보기에 한 가지라도 변한 게 있다면 확실하게 무엇일까요? 일부는 또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네. 회전체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네. 또 이제 조명을 바꾼다든가 아, 이런 이제 일부 기술적인 그 대책 또는 개선책은 일부 이행된 게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나 실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2인 1조를 하려면 인원을 정원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흐름 공정에 있어서 이 단절로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시계통을 이루하기 위한 고용 구조를 바꿔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더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전혀 방안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근본적인 지금 변화, 대책은 네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제2, 제3의 김용균 계속 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간사님이 소속돼 있는 이 특조위 활동은 계속되는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네. 특조위는 9월 말로 아, 종료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이런 사후 대책을 어느 쪽에서 계속 이어갈까요? 원래 특조위가 네. 그 국무총리실에 권고했던 것이 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었는데 네. 여전히 그 권고안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행과 이행 점검은 같은 게 아니라 네. 서로 분리돼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네. 실제 정부의 그 이행 의지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행점검위원회를 설치해서 네. 우리 특조위원과 또 시민대책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네.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용균 씨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많은 분들이 기억합니다. 지난 네. 1년간 많은 목소리를 냈고 제2의 김용균을 막아내자, 이런 눈물의 호소를 보낸 바 있는데 1주년을 맞는 지금 어머니는 어떤 활동과 어떤 신경이실까요? 어머니는 이제 이런 위험 외주화를 막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네.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매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용균 재단을 설립을 했고 네네. 지금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광화문에도 물론 나오시겠죠. 예.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싸움하는 곳에는 네. 김희숙 이사장님이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